산골짜기에 호수가 들어선 지 온 36년. 이제는 천혜의 자연과 한몸이 됐습니다. 이곳은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제천은 철도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초 중앙선 복선 전철을 개통하면서 드디어 고속 전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련된 모습으로 변신한 제천역에 고속 전철을 타고 들어서니까 처음 와보는 것도 아닌데 한껏 들떴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대마기행 길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야,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딱 1시간 남짓걸리. 이렇게 빨리 왔어요. KT에서 고속전철이 개통돼가지고, 야, 이렇게 빠르네요. 야, 이제 뭐 당일 코스로 아주 가능해요, 보니까. 저도 옛날에 젊은 시절에 학창시절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배낭 메고 청량리에서 제천 거쳐 강릉 가는 새벽 열달 타고 지나가다가 이 제천역에서 내려가지고 가락국수 먹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천을 내가 여행을 못 해봤는데, 자,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작정하고 제천의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멋과 맛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제천으로 가보시죠. 레디 고! 제천의 원도심에 자리 잡은 내토시장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돈 많이 버셨네. 많이 버셨어요. 197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내토시장, 여전히 활력이 넘치네요. 그 아침에 왔더니 뭐 여기 떡 팔고 뭐 여기 우리 곡식 팔고, 야, 골고루 다 있네 아주 그냥. 응? 보물 찾기에 나선 아이 같지요. 여기저기 눈길을 끄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예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엄나무 순이라는 거예요. 엄나무 순. 예, 이거 엄나무 좋지. 대추라는 거 있죠? 예. 그 엄나무 순에서 있다는 거예요. 따가지고. 예, 예. 야, 요즘 사실 막 올라오는구나. 예. 그럼 10,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면. 네. 우리 저 아내가 집사람이 예. 엄청 좋아하지, 이거. 아, 예. 그래서 제천 가면 꼭 엄나무 있으면 꼭 사오라고 말이죠. 아, 예, 엄나무 감사합니다. 순. 예.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아이고. 재래시장 오면은 이렇게 도구를 얻어가는 그런 아이고. 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예, 예. 좋은 거죠, 뭐.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집에 가서 엄나무순 턱 안겨주면 점수 좀 따겠죠? 내친 김에 하나 더 살까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신발 좀 하나 살까? 슬리퍼 하나 사실까? 아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야.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여기 신발이 다양하게 있네요. 예,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그래요? 점포예요. 예. 야, 요즘 신발 가게 잘 되세요? 아유, IMF 때는 잘 됐는데요. 응. 싼 신발이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요새는 코로나가 인해서 그럼 고객님들이- IMF보다가 더 낫다는 얘기네. 아유, 오케이. 그때 그래요? 더 낫죠. 예, 예. 오. 아유, 아들, 딸 삼남매 아. 키우느라 내가 죽기 살기로 살았잖아. 그래요? 예, 아들, 네. 딸 출가시키고. 이 신발 가게에서? 37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하셨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가게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참기름 골고루 발라서 살짝 구운 김. 이번에는 요놈의 코가 그냥 방향타를 잡았습니다. 아, 젓갈로 봐주는구나. 어디서 우리가 고소한 냄새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좀 어머나. 김구시고 있는 거죠? 네네네. 야, 고소한 냄새 나네. 좀 드셔볼래요? 아니, 뭐 이거 맛있나? 맛이 있겠지 뭐. 야, 진짜 바삭바삭해. 괜찮죠? 근데 이런 거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화장실 갈 때는 어디로 가셔? 아, 혼자 여기 일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다 가족 같아서 예. 전부 다 팔아줘요. 아, 그래요? 네네네. 가족 다 하시나? 그럼요. 참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네.
제가 사인 받은 게 있어요. 라디오 할 때 네네네. 그때는 사인 받았어. 예, 사인 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김지선 최주봉. 예예. 아주 단글만 하시네 단글. 예.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귀한 걸 받아가지고. 그걸 또 오래오래 간직하고 계셨네. 아우 그럼요, 자랑거리인데. 야. 아무튼 부자 되시고 돈 많이 버세요. 아, 예, 예, 예. 아이고, 27년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가게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예, 아주 그냥 전통 있는 가게를 내가 들렸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가세요. 예, 예. 네. 여행 계획을 짤 때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졌죠. 제천 씨는 미식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약이 되는 채소로 음식을 개발하고 음식을 주제로 삼은 여행 코스도 만들었대요. 가스트로 투어라는 게 뭐예요? 난 뭐 영어예요? 영어죠. 예, 지금 프랑스하고 미국에서 지금 가스트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가스트로 투어라는 건 이제 미식 여행, 아, 예. 맛보는 여행? 예, 예. 미식 여행. 미식 여행인데요. 도심지를 걸어 다니면서 네. 또 맛보고 또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고 그런 투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럼 음식은 몇 가지 맛을 볼 수가 있어요? 한 5가지 맛을 다섯 봐요. 가지? 예. 와, 5가지를 먹으면서 몇 시간 동안 다녀야 돼요? 한 2시간 동안 저희 해설사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네. 이제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야, 그거 참 즐겁고 좋겠는데요.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그거 먹으러 가시죠, 뭐. 네, 가세요, 선생님. 가보세요. 예, 제가 아이고, 모시고 야. 가겠습니다. 어느 골목에나 저런 분식집이 꼭 있었죠. 옛 모습 그대로라서 더 반갑네요. 선생님 이제 첫 번째 음식은 이제 네. 찹쌀떡을 잡수는 거예요. 찹쌀떡? 네. 근데 이거 뭐 분식인데 뭐. 아 여기 옛날에는요 분식점도 했었어요. 빵도 파시고 만두도 파시고 그랬던 아, 이 집인데 집에서? 예 지금은 이제 찹쌀떡하고 도너츠만 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분식집에서 뭐 도나스 온다고 소문 나가지고 이 도나스 맛이 얼마나 맛있나 좀 보러 왔어요. 뭐 찹쌀떡도 맛있고. 예, 일단 맛을 좀 봐하고 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유명한 찹쌀떡. 네. 네, 네, 네. 아, 예. 네. 그 여기서 먹죠 뭐. 예, 맛을 그러세요, 보고.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예, 네. 예. 있습니다. 야, 이게 보세요. 그렇게 맛있다고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아주 제천의 아주 유명한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맨날 먹는 거지만요,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저도 맛볼까요? 그럼. 이 찹쌀떡은요, 역사가 한 올해로 56년. 예, 이렇게 점석이 좋아요. 야. 예, 선생님, 예. 그렇구나. 예, 3대가 연이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대가? 네네. 사장님, 예, 예. 3대째 하신다고? 예, 예. 저희 어머님서부터 해서 지금 손자, 손녀들까지 3대째입니다. 사장님이 몇 대? 2대? 2대죠. 예, 예. 여기 직접 만드신 장인. 제 식구입니다. 아, 사모님이세요? 예. 아, 어머니는 맨 처음 이걸 어떻게 왜 도나스 하시려고 했을까? 응? 어릴 때 예. 그 시골에 어머니 집이 컸어요. 그런데 거기 일본 사람이 새를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걸 만드는 걸 보고 배우셔서 어머님이 그 기억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세요? 계속 오시는구나, 이거. 할머니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제천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단골들이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전통의 맛을 주인장의 우직한 정성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넛 한번 맛을 보세요. 아유, 네, 이 찹쌀떡 못지않게 이 도넛도 유명합니다. 이거 동그란 거 있고 네, 이거 이것도.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아, 이거? 예, 그 예. 팥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팥소가 들어있어요. 찹쌀로 한 건데요. 네. 예, 막걸리하고 쌀뜨물을 발효를 시켜서 숙성을 시킨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쌀뜨물이라는 거 워낙 영양가 덩어리인데. 그래. 그렇죠. 야, 이것도 아주. 맛이 숙성 대단하죠? 도넛이라 맛이 네, 좋습니다. 소문 날만하죠, 선생님 맛이. 달만하네. 네. 제천에서 난 쌀과 팥으로 빚은 찹쌀떡. 세대를 넘어 제천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변함없는 맛은 특별한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여태껏 가스트로트 하면서 제천 미식 여행 두 번째 맛을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흰 민들레 밥을 드시는 거예요. 뭐 곤드레 밥은 많이 드셔보셨지만 민들레 밥은 드물지요. 네, 네. 선생님, 드디어 왔군요. 네, 선생님 예. 이 뚜껑을 딱 열으시면은요, 네. 아주 푸짐한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와. 예, 이렇게 푸짐해요. 아이고야. 이거 무슨 완전히 영양밥입니다. 진짜 영양밥이네. 예. 하나, 둘, 이 셋, 고명이 넷. 한 8가지가 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요래 들치면요, 여기 나물이 나와요, 선생님. 오. 이게 민들레예요. 이게 예. 이게 그래서 민들레. 민들레 잎은 이렇게 고명으로 얹고요. 네. 민들레 이제 뿌리는 볶아가지고 삶아서 요 밥물을 잡아요. 이렇게 섞어서. 원래는 밥 한 솥을 둘이 나눠 먹는데요. 이 최주봉이 왔다고 반갑다고 한 솥을 다 주셨어요. 보시면은 근데 여기다 이제 넣어서 요 간장이 중요합니다. 씨간장이라고 아시죠? 핵간장 담을 때 넣는 그 묵은 간장. 이 씨간장과 민들레가 어우러져서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해요. 해설자님 참 소담스럽게 드시죠. 저도 한술 크게 떴는데 입안 가득 쌉싸래한 향이 퍼지네요. 영양밥. 이 집 된장 맛을 봐야지 이 여인네 솜씨를 알아요. 그래. 예, 된장 맛 좀 보세요, 선생님. 어떠신가? 야, 오리지널이지요? 다른 거 안 먹고 된장을 먹어야 돼. 그죠? 선생님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이 잡숴 보실 텐데 그럼요. 이 집 된장은 달라요. 예.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우리 집사람이 짠 거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뭐 짜도 할 수 없고 먹어야 되겠다. 먹어봤던 그런 제천의 산과 들에서 난 재료들로 제철을 놓치지 않고 반찬을 장만했는데요. 특히 민들레 겉절이가 일품이에요. 민들레 밥 위에 척 걸쳐서 먹어보는데 한마디로 잊지 못할 제천의 봄입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 응? 이 집 사장님이죠. 하다님은 어디 계셔? 네. 그러세요. 맛있게 드셨어요. 아, 이건 뭐 환상이에요. 네. 어떻게 또 민들레를 주제로 밥을 하시려고 생각하셨어? 아, 이 지역에 저 아시는 분이 백운에 사시는데 그분이 하얀 민들레 저 재배에 성공하셨어요. 예, 아 재배에. 네, 곤드레밥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또 먹어봐도. 예. 근데 그렇게 쓰지가 않죠? 예, 안 약 써요. 향이 참 좋네요. 맛있게 드세요. 난 우리 이거 마누라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잘 먹을게요. 네. 제천 미식 여행 가스트로 투어 세 번째 맛은 아주 매콤한데요. 내토시장에서 찾았습니다. 여기가 내토시장 사거리에 사거리. 로타리. 제천의 명물 빨간 오뎅. 매콤한 양념을 발라가며 전골식으로 끓여놓은 어묵인데요. 혀가 얼얼해질 때쯤 요 고소한 오징어 튀김으로 한 박자 쉬었다 가는 게 요령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 맛은 화끈한 불맛입니다. 두 가지 맛으로 만나는 대파 불고기. 먼저 숙성한 삼겹살을 순식간에 직화로 굽고 마지막에 노련한 기술로 불맛을 담아냅니다. 달궈진 불판 위에서 대파의 향과 맛이 토해지고 드디어 대파 불고기가 완성! 제천 미식 여행의 피날레는 무엇이 장식할까요? 이것은 마치 민속 박물관 같네요. 목기 같은 거. 이것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용하던 말도 있고 태도 있고 다 있네. 그렇죠. 예. 여기 사장님께서 제천의 떡 명장이셔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구들이 다 예스럽지요. 예, 올라가시죠. 대한민국 식품명인 이연순 씨. 전통 떡을 만드는 비법을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향긋하고 따끈한 한방차와 정성스럽게 빚은 떡 하나가 나왔는데요. 먼저 한방차 한 모금으로 숨을 고릅니다. 이거 아주 따끈따끈하니. 선생님 단맛 나지요. 이거는 감초.
약방에 감초하는 감초 있죠, 선생님? 설탕하고 싹 달 맛이 달라. 아니죠. 예. 그죠? 그 감초가 모든 약재에 들어있는 독성을 이렇게 중화시키고 효능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감초예요, 선생님.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을 다 효능을 온몸으로 골고루 보내고요. 또 소화도 편안하게 시키는 그런 한방차가 되겠습니다. 아, 소화를 시켜주는 한방차.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옆에 거는? 이게 승검조 단조라 그래서요. 순검조 단조. 네, 단자. 단자. 예. 오. 네, 승검조가 뭐냐면은 당귀예요, 당귀. 당귀. 네. 아, 한약재. 네. 이거 어떻게 그냥 예, 들어 이렇게 먹어요? 들으시고, 예. 또 뭐, 이렇게 찝으셔가지고, 여기 겉에 붙여 있는 게 잣가루이거든요, 선생님. 잣가루. 예, 잣을 곱게 다져서 예. 이렇게 묻힌 겁니다. 예. 찹쌀떡 같다. 그래도 좀 약간 쌀쌀한 맛이 있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당귀를 찧어서 찹쌀하고 찧어가지고, 예, 그 비주고 안에 이제. 당귀를 네. 쪄서. 이거 어느 지역 가서 이렇게 가스트로 타서 음식을 먹으면서 투어하겠어요. 네. 그래요? 제천만의 특색이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고요. 또 음식은 뭐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음식에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차단해서 들으면서 식사를 하시고 음식을 맛보기 때문에 그 몸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그럽니다. 선생님 말씀을 참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거리를 하나하나 다 거기 아주 완전히 내가 빠져들어가게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 그러니까 이런 거 맛도 모르고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던 사람이 아 그래? 먹어봐야겠는데? 네. 맛을 좀 봐야 되겠는데?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가스트로의 매력입니다. 네. 아, 또 오늘 제천에 와서 독특하고 특별한 음식과 또 해설자님의 이게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하나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아, 저도 행복했습니다. 제천시 화산동의 주택가에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여기 무슨 빗자루 체험하는 데인데 빗자루 체험.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최주봉 선생님.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야. 근데 여기는 빗자루만 파는 가게인가요? 저는 빗자루만 평생 했습니다. 이거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69년째, 만 68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배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배우는 시작이면 언제 그럼 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격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렇죠. 잘하려면 지금 이제 배우는 시작이고 저는 이제 옛날 그 선조님들 그 기술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너무 겸손히 말씀이시고요. 명장님. 정부에서 지정한 숙련기술 전수자인 이동균 명장. 전통 빗자루의 명맥을 잇고 수준 높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아까 뭐 태석까지 종류가 있다더니 태석까지가 뭐예요? 이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통 빗자루가 몇 가지 되고 이제 연어 이거는 이제 장식용으로도 있고. 장식용으로도. 이거는 수수 빗자루. 수수 종류가요. 예. 4가지입니다. 저건 장목이라고 하고. 장목. 저 노란 건 황목이고, 까만 건 늘목이고, 빨간 건 또 목탁이고. 근데 저 빗자루 안에 뭐 심 같은 거 들었어요? 저 아프대 맞으면. 거기는 이제 막대를 넣어야지. 그래 딱딱합니다. 아, 딱 그래서 막대가 들어가고. 안 그러면 그게 힘이 들어가서 힘이 없습니다. 이야, 그래서 좀 맞으면 아프고 그랬구나. 이런 거로 저기 말이죠. 방빗자루를 많이 맞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대비죠, 이거는. 뎁살이 그 마당가에 옛날에 심어가지고. 마당에 쓸던 거. 예. 이렇게 곱게 색을 입혀가지고. 이런 것도 다 쓸모가 있죠. 이게 이제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쓸털이라고 짓습니다. 야는 이제 조그마한 걸 때려 쓸면 빗자루고요. 컴퓨터나 키보드 같은데 털면 야 쓸고 턴다고 쓸털이래. 야. 쓸털이. 이름 잘 지셨네. 쓸털이. 사람이 손마디가 뻣뻣해지도록 빗자루를 메워왔으면 이제 넌더리가 날만도 한데 빗자루마다 이름을 지어주시는 모습에 변함없는 애정과 진지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야, 이게 손으로만 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쌀이나무도 아니고 이게 뭐죠?
그게 이제 저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 야, 예. 그럼 빗자루 이름이 뭐예요, 그럼? 그럼 이것도 무슨 예, 빗자루? 가는 이제 순정이라고 짓습니다. 순정. 갈대의 순정. 갈대 순정. 예. 아니, 우리 명장께서는 몇 살 때부터 이거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12살 때 그때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저들이 늦게 가서 4학년이 썼습니다. 4학년 때 예. 예, 할아버지한테 이제 저 배웠는데 조만한 애들이 비를 이제 잘 만드니까 아 우리 거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한 집을 매주니까 또 옆에 집도 또 매달라 그러고 자꾸 이래가 잘한다 하니까 그러면 점점 더 잘하려고 거기. 하시면서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셨어요. 많았었지. 아주 고생을 나이롱비 처음 나오고 막 이럴 때는 나이롱비. 안 팔려가지고 막 아하. 굶다시피 하고 막 이랬어요. 사실. 제가 지켜보니까요. 예. 이건 일상에 우리가 필요한 무슨 빗자루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어르신 분이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 이것만 하셔도 돼. 예? 와. 일찌감치 숙소를 잡아 놓으려고 다시 제천 원도심으로 나왔어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야? 이거 적산가옥인데 일정시대 건물인데. 와. 문화재인가? 오늘의 숙소는 관광 안내소에서 추천한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지난달에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야, 이거 게스트하우스라서 난 덜렁 무슨 큰 건물이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앞에 공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와 멋있는데요. 어?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야, 갑시다. 야. 건물의 모양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현관이 옛날 관공서에서 많이 봤던 모양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런데 들어다 보니까 네. 외관은 끝내줘요.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조금 이게 뭐 새로 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리모델링 했어요? 뭐야? 아, 이게 예전에 여변초 생산조합이라고 사옥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공동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외부 관광객들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뭔가 좀 할 수 있게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위해서 1층은 카페,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증축을 해서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게 하고 주변 상권도 좀 살게 하고 그 시랑 그 지역 주민들이 협업을 해서 일종의 협동조합 겸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셨다? 네, 네. 이 건물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 놓았는데요.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참 많아요. 야, 이런 복도 같은 건 아주 옛날 거는 엉망인데 지금 아주 야 완전 호텔이네 이거 호텔. 네, 맞아요. 야, 이것도 지역. 건물 2층에는 객실이 있는데요. 2인실과 4인실 두 종류가 있어요. 객실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서 편리하고 무엇보다 침구의 수준이 호텔급이어서 그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와, 이야, 여기 좋은데. 저는 2인실로 방을 잡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어본 적도 없는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유, 이야, 아유, 좋다. 오늘 여기서 그냥 하루 묵으면은 그냥 모든 피곤이 싹 풀릴 것 같아. 게스트하우스에 불이 켜지면서 더 아름답게 변신을 하는데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뭐 제천의 밤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천 지역 중심 상권인 중앙로는 문화의 거리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낮과 밤에 한 번씩 거닐어 봐야겠는데요. 밥맛을 가기 딱 좋은 곳입니다. 야, 이 도심 한복판에요. 절절절절 시냇물 흐르는 수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환상적이네요. 저기서는 아까 개구리 소리도 들려. 또 사이사이에 이 수초를 심어 놔가지고 야, 이거 걷는 게 아주 즐겁고 환상적이에요.
아우, 아름다운 조명들 보세요. 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든 이 문화의 거리는 제천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는데요.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라고 합니다. 와. 야,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 이 수로 끝에 오니까 이 폭포가, 이 환상적인 폭포가 쫙 쏟아져요. 달빛 정원이, 달빛 정원, 문가든이라고. 아주 환상인데 빛의 향연. 아, 이거 웬 이거야? 움직이면 그 물결이 쳐가지고, 이야. 길 위에 펼쳐진 마법 같은 공간, 마냥 신나서 한참을 놀았어요. 한번 돌아볼까? 우! 이야. 아주 산책하기 좋은 제천의 밤입니다. 환상적인 저 폭포를 좀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살아있는 빛, 환상적인 저 시냇물. 야, 모든 게 다 판타지어네요. 자, 저는 저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산책하다가 숙소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 제천의 여행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편히 주무세요. 전 좀 산책하겠습니다. 자. 제천 여행 둘째 날, 오늘은 도심 주변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 택시를 한 대 예약을 했는데요. 역전에 있는 관광 안내소 앞에서 기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어, 5873. 기사님이시군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천 시티 투어 관광 택시 기사 이성호입니다. 아, 이 기사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잘 좀 부탁해요. 예, 오늘 편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 타시죠. 타면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관광 택시 기억나시죠? 자가용이 흔치 않았던 시절에는 택시 한 대 대절해가지고 관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마이카 붐이 일어나고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장만하면서 어느새 관광 택시는 사라져 버렸어요. 관광 버스, 관광 택시 타니까 예. 신혼여행 기억이 나요. 이게 경주에서 탄 거지. 그래서 뭐 석굴암도 보고 불갑수도 보고 저 하던 기억이 나요. 예. 기사님은 어디를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기사님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딜 추천해주고 싶어요? 기사님은 어디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제 일단은 의림지 먼저 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풍권에 가서 케이블카하고 청풍문화재단지, 아, 자드락길. 예, 거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등산도 많이 와요. 제천 예, 쪽에. 봄, 가을로 많이 오십니다. 예, 그렇죠. 예. 제일 먼저 도착지가 어디예요? 예, 여기가 이제 의림지 뜰이 시작되는 사만의 초록길 광장이 되겠습니다. 시내권에서 의림지를 잇는 산책길입니다. 아, 예. 제천 도심 바로 옆에 넓은 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멋진 산책길을 만들었습니다. 거슬리는 거 하나 없는 들길을 걷는 기분,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하시죠? 아, 예쁘네. 이 꽃길을 걷는 거구나. 이 길이 지금은 조성이 돼서 있지만 옛날에는 한쪽배 길밖에 없었어요. 네. 기존 농로 옆에 나무와 꽃이 있는 흙길을 만들었는데요.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는 제천 사람들 표정이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이젠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꼭 다녀가는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하네요. 자전거 도로가 양옆으로 있고요. 그래서, 예. 와. 예. 이야. 이 어떻게, 이 논 가운데거든, 이게. 논 그렇죠. 가운데다 이 꽃길을 만들어서 이 환상적인 이제 이 길이네요. 예, 사만의 초록길이라는 것은
그 사만 시대에 축조된 의림제의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하고 푸르게 만들어가는 길. 이래서 사만의 초록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푸르게 만들어가는 길. 예, 초록길. 그렇습니다. 이름이 이쁘네. 예. 앞으로도 이제 테마 비행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그 개발과 조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마 공원이에요. 예. 최근 정부에서는 의림지뜰 전체를 자연치유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와 자연치유를 주제로 한 유원지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은 여기에 이제 뭐야 벼들이 익어가지고 노랗게 이 장관일 것 같아요. 아, 장관이죠. 꽤 들판이네. 이것도 예. 쫙뭐 이렇게 그냥. 초록길을 걷다가 반가운 꽃향기가 나서 발길을 멈추었어요. 향기. 와. 라일락 향이 강하잖아요. 라일락 꽃은 피었건만 또다시 피었건만 이 라일락 향기가 멀리까지 가요. 향이. 그래서 이게 여성의 꽃이라고 하는 거야. 향 이렇게 라일락 이게 저 향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초록길 중간쯤에 솔방족이라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제천 사람들이 학창 시절에 이 소풍을 왔던 장소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생태공원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초록길에는 제천 농민들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특판장도 있습니다. 산책 나왔다가 장도 봐서 갈 수 있고 일거양득이죠. 이것은 의림지 뜰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육묘장입니다. 공장형 대규모 모짜리인 셈이죠. 모내기를 앞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바쁘시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십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일하시는데 지금 지장을 드리는 거 아니야? 아니, 방해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이렇게 잠깐 쉬면서 이렇게 또 와주시니까 참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재배시켜 뭐가 자라서 네. 이게 다 이건 농가들한테 다 배고프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 육류를 해서 저기 180헥타르 부분을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드려? 예, 예. 친환경 전체, 농가예요. 이게 친환경 농가? 예, 친환경 농가. 친환경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저도 화학비료 농약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예, 예. 여기는 그 의림뜰 친환경 농법을 시작하고서요. 예. 한 지금 2년 차에 그 수생곤충인 그 3억 년에 살았다는 빈꼬리 투새우가 벌써 나옵니다. 여러 필지에서. 아, 그래요? 예, 예. 오리하고 미꾸라지 매개농법으로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그 뭐 재배돼서 우리가 먹는 그 쌀은 맛이 좋겠는데. 여기 의림지 뜰쌀은요. 네. 그 드셔본 분들은 꼭 찾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네. 모를 받아다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의림지 뜰 쌀을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네. 품질을 보증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땅 있어요? 예, 저도 여기서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농사? 예, 그렇습니다. 와, 부자시네. 이성호 기자님 예. 기사 그만두세요. 뭐 이 농사 지으시지 뭐 어려운 일이시오. 어? 아, 그러시구나. 야, 수백 개 되겠다. 이 육묘장에 있는 모짜리 판만 해도 한 5만 개. 예? 40일 정도 키워가지고 모내기를 하는데요. 이 튼실한 유기농 벽시가 싹을 틔운 모습을 보니까 야, 올가을 의림지 뜰에 풍년이 들 것 같네요. 여기서 40일 키워. 근데 이사님, 이게 무슨 지하철이야 뭐야? 요게 이제 인도 겸 사람이 길을 건너갈 수 있는 전망도 보고 이게 에코 브릿지라고. 왜 에코 브릿지? 예. 여기 다리가 여기 길이 있구나. 예. 오버 브릿지. 찻길을 넘어 초록길을 연결하는 육교.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게 될 의림지 뜰의 가을 풍경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저기 이 이사님은 제천이라는 이 도시가 마음에 드세요? 예, 여기가 물 좋고 경치 좋고 뭐 힐링의 도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제가 살아보니까 살기가 참 깨끗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예. 관광 택시 기사님의 제천 예찬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저수지
의림지가 보입니다. 의림지의 풍광이 시선을 끌지만은 오늘은 역사 박물관부터 둘러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 예. 좀 잠깐 그렇죠. 기다렸습니다. 예. 와, 그러세요. 이야, 여긴 좀 오늘 와보니까 외관이 예. 독특한 건물이야. 아, 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의림지가 네. 물을 가두는 저수지다 보니까 예. 뭔가 이렇게 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예. 근데 저희 박물관도 제천의 역사를 담아보자라는 뜻에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역사를 담아보자. 예. 근데 가장 오래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건 아닐 것 같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죠? 찾아오는 이유. 저희 이제 제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뚝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뚝이 바로 내천자에다. 예, 내천자에다. 제방대자. 예. 약간 더 넓게 보자 그러면은 이 충청도라는 이름이 이제 호서라고 불렸거든요. 예전에 호서 지방. 호서 지방이지. 그 호서 지방의 호자가 의림지가 호수더라. 의림지 호수의 서쪽 지역. 그래서 충청도가 이제 호서라고 불렸습니다. 예. 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전시 공간은 역사의 함인데요. 그 옛날 어떻게 이 자리에 저수지를 만들게 됐는지 기본적인 궁금증부터 풀어봅니다. 으로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의림지가 이게 물이 많이 고이는 이유가 어디 흘러와서 고이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또 이렇게 담어 있는지. 의림지는 그대로? 예, 의림지의 물은 실은 이제 요 뒤에 있는 용두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물이 물길을 따라 내려오는 물도 있고 실은 이 박물관 아래쪽이 커다란 안반으로 이루어진 집안입니다. 그럼 이 밑으로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예, 안반과 안반 사이에 틈이 있어가지고 그리로 물이 흘러가지고 의림지 밑에서 또 용출되는 물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갈래길로 물이 와가지고 모이는 저수지입니다. 뭐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밑에서 솟아오르니까. 그렇죠. 이게 뭐 물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천 분들, 제천에 사시는 분들은 행복하시고 아주 편안하신 분들이야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예. 지금 이제 물이 마른다는 개념은 이제 물이 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빠르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저수지를 만든 이유는 여기가 이제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예. 물이 빠르게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의림지는 계곡에 만든 산곡형이면서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관계형 저수지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튼튼하고 거대한 댐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그때 뭐 좀 기술이 있었을까? 뭐 그냥 뭐 댐 이렇게 쌓던 식으로 그렇게 머리가 지혜로웠어요. 아주 싼 거 보니까 그냥 단단하게 쌓았어요. 이 축조 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공법을 사용해서 지었는데 무슨 공법이요? 부역공법이라고 해요. 부역? 예. 부역? 나뭇잎을 섞어 나무엽자. 나뭇잎 같은 걸 섞어가지고서 네. 그걸 이제 같이 섞으면은 점성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더 단단해진다. 예, 예. 철도 쌀 때. 유명한 몽촌토성 같은 것도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아, 흔적이 철도동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야, 이거 부엽토라는 게 그렇게 탄탄해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문화의 함이라고 그래서 제천이 의림지가 저수지다 보니까 농경 문화랑 관련된 장소지 않습니까? 이 농경 문화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모형을 만들었네. 아, 예. 여기 이제 제천의 의림지의 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오고 그 모였다가 어디까지 관계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눌러보시면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예. 물 내려오는 배수. 예. 배수로. 저렇게 이제 그 의림지부터 물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제 농지에 공급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농지에 공급하는 물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저 옆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가지고 이제 옆으로? 물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넘치는 물은 옆 수를 통해서 예, 옆 하천을 통해서 다른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남한강으로 내려간다. 예. 여기 이제 이곳은 의림지의 생태 환경을 보여주는 디지털 수족관입니다. 얼굴 사진을 찍어서 입력했더니 잠수부가 돼가지고 물고기들과 논일고 있네요. 의림지의 의미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건 이제 여기 토종 어종들이고요. 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의림지를 둘러볼까요? 제방 위에 있는 소나무들이 정말 멋진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맞아. 그리고 노성들이 그냥 쫙쫙 뻗어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 있네. 제천 사람들의 큰 자랑거리인 의림지. 이 소나무들도 정말 소중한 보배입니다. 의림지에 저장하고 남은 물이 흘러나가는 여수토. 자연스럽게 폭포가 됐는데 최근에 이 용주폭포에 유리전망대가 생기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유리전망대. 와, 여기서 폭포가 흘러내리는데, 와, 이것도 스릴 있는데요. 물 보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이야, 이거 참 신나는데. 이것도 뭐야? 여긴 또 막혔어.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어이구! 와! 어이, 깜짝이야. 와, 여기 안 보이다가 갑자기 투명하게 보이니까, 야, 이거 놀래키네. 야. 봄 날씨치고는 꽤 더운 날씨였는데요. 시원한 폭포 소리에 취해서 더위를 잊었습니다. 이번엔 보너스 영상. 용주폭포와 유리전망대의 야경입니다. 정말 멋지죠? 의림지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제천 사람들은 이곳을 밤에도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문화재를 자주 접하다 보면은 앞으로 더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이번에는 약초와 한방의 도시 제천을 대표하는 한방 엑스포 공원으로 갑니다. 야, 그냥 여기 환상에 무슨 뭐 디즈니랜드에 온 것도 같고 말이죠. 여기가 무슨 꽃의 정원이에요? 뭐예요? 네, 여기는 머물고 싶은 자연 치유 도시 제천입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한방으로 유명한 한방 생명과학관인데요. 색깔 정원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을 좋아하시는지요? 네, 이거 자주세요. 네, 요 보라색은요. 보라색. 네, 요거는 선생님 이게 아주 감수성이 있고요. 네.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주 잘 맞췄네. 네, 선생님이 아마 이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 예술적인 아주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까? 이곳은 2010년에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중에서 이 한방 생명과학관은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요. 건강을 챙기면서 오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가 됐습니다. 여기는 약초의 고장 제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우리 인체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음양, 오행, 이런 등등이 네, 궁금한 점을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3층에서는 의학의 역사부터 한의학 원리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수십 가지의 약초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천이 한방의 도시로 자리 잡은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쿡쿡 찌어가지고 코를 막아주신 그런 엉덩이. 네, 선생님 이곳은요. 우리 몸 이렇게 혈점에 네, 알아보시는 곳인데요. 네. 오늘같이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면 우리 목에 뭔가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십이경락의 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있는 혈점은 모두 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다시 이쪽에 혈점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쪽에? 네, 눈썹 사이에 쏙 들어가는 거. 여기 쏙 들어간대. 네, 여기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선생님 여기에는 갑자기 선생님이 눈이 더 확 밝아지실 것 같으세요. 한번 눈 떠보세요. 피곤하실 때는 네 여기를 항상 이렇게. 여기 좀 나은 것 같다. 네, 여기. 2층 전시실은 우리의 몸을 이해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인데요. 제천 출신의 어의 이공기 선생 특별 전시실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3대 양령시장의 하나였던 제천. 한방 엑스포 공원에는 약초 판매장도 있는데요. 우수한 한약재를 엄선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옛날 보통 약방에 가면 그
한약바이면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이거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쌍화차를 한번 이제 우리 옛날 추억을 살려서 첩지 한번 싸보겠습니다. 아, 첩지. 요즘은 다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주는데 예. 다 다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한방 특게 오셔서 예. 쌍화차를 직접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첩에 싸보는 체험. 자, 한번 그럼 어떻게 자, 하는 그래서 이제 그람수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람? 지금 이게 이제 백작약이거든요. 백작약. 얘는 30g을 이게 저울에 올려놓겠습니다. 30g. 여기 지금 저울이 이게 저울인데? 네, 저울입니다. 네. 30g 올려주세요. 30g? 네네. 30g이 30ml네. 네. 평소에 즐겨 마시는 쌍화차요. 어떤 약초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계량하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면 참 좋겠습니다. 해설자님의 제안으로 한방 발 마사지도 받았어요. 저 같은 여행자에게 아주 반가운 곳이죠. 네, 선생님 오늘 제천에 이게 도심 속속에 이래 다니시느라고 너무 힘드신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이 발 마사지를 이렇게 받으시면 오늘의 그 하루가 아주 행복감이 쏙 올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 마사지를 받으시면서 그 발 어느 부위가 좀 아프시다 하는 곳은 네, 건강에 조금 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신지 잘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서 네, 발 마사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의 막바지에는 행복한 피로감이 몰려오지요. 이번 제천 여정은 이렇게 힐링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고속전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차표를 끊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깜깜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겠는데요. 고속전철 개통과 함께 더욱 빨라진 제천 여행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라도 좋았습니다. 예, 제천 도심을 여행하면서요. 예, 참 오랜 전통을 이어온 묵은지 같은 아주 곰삭은 맛을 보았고, 그리고 도심을 살리려고 하는 열정을 보았고, 그리고 의림지의 뜰과 같은 넉넉함과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뭐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와서 며칠 동안 한번 묵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내드립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제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